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10월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이 좀 불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부동산,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짚어볼까요?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해서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 신혼부부들 많으실 텐데요.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과 민영주택에서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 청약 가능한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서 140%로, 맞벌이 부부는 130%에서 160%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 제한에 걸려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간 분양에 대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이 왜 중요해졌냐 하면은 이제 3기 신도시의 이제 청약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한 3만 호를 상호청약하겠다라는 내용에서 6만 호까지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자녀라든가 또 노부부라든가 또 신혼부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내용은 민간 부분 또 여기서 생애 최초에 대한 특별 공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9월 29일 날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괄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 소득 기준이라든가 내가 세계 최초 또 다세대 세대 구성원의 어떤 주택이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요. 민간 분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보게 되면 7월 11일 날 주택시장 안정, 이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7월 12일 날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었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현재 좀 무주택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꿈에 가지신 분들은 한번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이 공공분양에서 시작되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이 민간에서 분양되는 민간주택에서도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안에 또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3인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 이렇게 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130%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 정도면은 한
100%에서 130%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보다는 한 2배 이상 이게 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29일 날에 이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 특별공급에 대한 시행책칙을 마련했고, 또 구체적으로 9월 29일 날 이 공공분양인 민간분양 이 세계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단지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발표를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좀 또 이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 공공분양, 이제 구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이하를 한 20% 정도를 생애 최초 주택으로 좀 마련을 했다라고 이제 한다면, 현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실수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공급 비율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했고요. 또 공급 비율을 보게 되면 이 국민주택에 대한 비율을 20%에서 약간 25% 정도로 확대 적용시켰습니다. 또 85평미터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또 분양분양, 또 민가택지 이렇게 좀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크게 나온 거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도시를 만드는 그 안에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그 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한 몇십만 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몇십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확대 적용시켰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 비율을 확대했다, 이런 의미를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을 보시게 되면 일반 공급에 대한 비율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민영주택을 먼저 보시면 이 종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 공급에서 약간 57% 정도가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이 42%까지 일반 공급을 좀 줄여놨습니다. 기존에 뭐 기관 추천이라든가 다자녀, 노부부, 신혼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줄인 것이 아니라 일반 공급에서 나오는 비율을 생애 최초 비율로 해서 증가를 시켰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변경된 것을 보게 되면 공공택지와 민가택지로 나눠서 15% 또 7%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상향시켰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 무주택으로 끌고 왔는데 그 무주택에 내가 해당되는 내 세대주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실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경쟁 없이 내가 좀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해 보면은 이 소득 기준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100%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게 좀 확대 폭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또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맞벌이 부부도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130%입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의 어떤 비율이에요. 이제 7월 10일 날 같이 이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뭐 160% 이렇게 좀 비율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도 똑같이 이 130%로 적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30%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에 569만 원, 3인 가족 기준에 731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4인 가족은 약간 8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적용 시기가 9월 25일 날 이후부터입니다. 즉 주택 공급에 관한 시행 규칙이 이제 변경됨으로써 9월 29일 날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즉 9월 29일 날 발표 내용 중을 보시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다 조건입니다. 이게 공급 개요 중에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안에 이제 구성 요건, 이 구성 요건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 혼인중이거나 미혼인데 이 자녀가 있는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그 미혼일 경우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고 미혼모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이 자영업자가 이제 포함되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5년 이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5년을 필요는 없고 이제 5년 그러니까 연 또 이제 중간에 끊어서 또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5년 이상 이제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에는 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나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가 이제 3인 기준으로 해서 130%가 되는데 뭐 2인 가구도 이제 그 3인 가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인 가구도 130% 이하 이렇게 좀 이런 해당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구입이라든가 상소, 증여, 신축하는 경우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 주택, 즉 분양권을 가지고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적용 예를 보시게 되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뭐 그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죠.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일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도 주택에 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Q&A를 좀 풀어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 또 소유 또는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세계 최초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서 생애 최초의 자격을 좀 부여합니다. 이 무주택의 적용 예는 그 53조 9호의 소형 저가 주택인 인정 기준 여기서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용 예를 하나 좀 보시게 되면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외 사유에 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 좀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대원 중에 세대 구성원 중에 직계 존속이 있고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현재 그 부모님 모시고 60세 이상이고 또 60세 이상이고 주택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주택 세대원 이게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무주택의 세대원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세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이 있어요. 53조 9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거기에 보면 한 10개의 항이 있는데 그 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항이 다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고 그중에서 구체적인 예 중에 가장 많이 따지는 부분이 부모님이 이제 그 주택을 좀 소유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외 사항이 만 60세 이상으로 직계 존속으로 되어져 있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런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 집이 있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난 무주택이 아니잖아. 그래서 특별공급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무주택 세대원의 예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사항 중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8조 1항에 대한 1순위 요건, 이제 1순위 요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 사항에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순위 통장에 저축액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이렇게 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영 생애 최초 자격 요건 중에는 이런 조건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항 1순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그 무주택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되냐면 지역별, 또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또 서울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어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느냐, 요거 거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면적별로도 예치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요건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지만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자격 조건 충족이 필요해서 지역별로 면적별로 예치금이 필요하니까 소위 말하면 저축은행 통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보시게 되면 그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 뭐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면적별로 이 가입 금액, 이 금액 내용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또 기혼자이면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이 분리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단순하지만 상당히 좀 많은 질문이 있는 겁니다.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 현재 이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청약 가능한지의 여부예요. 이 모집공고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 혼인관계증명서 증명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하다. 다만 뭐냐면 배우자 또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징계종비석 전원이 과거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있으면 부부 한쪽이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 한쪽이 뭐 원룸에 살고 또 이제 그렇다면은 그 중에 이제 A라는 그 부부가 A라는 분은 그렇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세대원 구성을 이렇게 방법농상으로 해서 이제 맞춰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의 요건입니다.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지만 이건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확대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30%의 요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30%가 어떻게 되느냐? 3인 이하 같은 경우는 100%가 되죠. 여기서 이제 130%가 되게 되면 720만 원 정도. 또 2인 이하의 경우에도 3인의 이하의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3인 이하, 3인에도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액이 3인, 4인, 5인, 6인이 됐었을 때의 비율을 좀 맞춰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그 민연주택 같은 경우도 100% 규정에서 130% 정도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모집 인원 자체가 적은데, 이제 130% 확대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2배 이상이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그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요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근로자는 뭐 들어가는데 자영업자는 가능하냐? 이 자영업자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를 계속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5년 안에 5년에서 이제 5년간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져도 소득세 납부 기준만 충족하면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뭐 실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 내에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신도시에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어쨌든 간에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는 것이고,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것은 당첨이 되고 끌고 하기만 하면 어쨌든 간에 부의
부에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무주택이신 분은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3기 신도시의 청약을 내가 지금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다자녀에 대한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